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마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 투자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원래 하나가 더 있었어요. 지인분들을 많이 초대하고 구독을 많이 해달라고 했더니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것 영상들은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몰래 이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랑 브레인스토밍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투자라든지 아니면 돈 버는 거라든지, 물론 뭐 돈에 관한 얘기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 좀 재밌게 얘기를 풀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인 카페에 놀러 왔어요. 어디서 영상을 처음 찍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편안한 데서 찍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건대의 한 카페를 찾아왔고요. 여기는 컨딩이라는 카페예요. 되게 작은 카페인데 오늘 좀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이제 올해 가게를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카페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만큼 경기도 많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쌓여왔던 경기에 대한 이제 프레셔 같은 게 이제 슬슬 주위에서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가 슬슬 안 좋아지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함으로써 이제 내수 경제나 이런 쪽에 좀 힘이 이제 빗받쳐 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제적인 이제 힘을 많이 쌓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면서, 반면에 또 제 개인적인 추측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있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나 랠리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코인이랑 또 테슬라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많아지면서 주식이랑 코인에 대한 그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좀 가슴 아픈 건 저는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 있는 투자금들이 나와서 이제 코인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느낌이라 조금 반도체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향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 같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이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투자는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제 투자 이력? 지금까지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전 2020년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꽤나 큰 돈을 진짜 넣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했고 잠을 못 잤어요. 처음에는 이제 안전하게 애플을 사자라는 마음으로 애플을 샀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테슬라가 좀 탐이 나더라고요. 테슬라,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랐을 텐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굉장히 테슬라를 좋아했고 그에 대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서 그 테슬라를 한번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게 마음 아프게도 다른 사람이 자꾸 팔라고 하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투자 경력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쉽게도 그걸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중국 전기차 주식을 샀는데 그게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손해를 많이 봤는데 2022년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고 또 반도체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마침 그때 반도체가 진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AI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반도체 회사는 그냥 게임 그 그래픽 그런 쪽으로만 이제 그 투자하거나 그런 쪽과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라는 인식밖에는 없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그때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진짜 주가가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반도체 주식을 샀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몇 억 가까이 수익을 본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싸게 살고 비쌀 때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싸게 사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으로 또 어려운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저는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팔아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바보다, 지금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제 곧 망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이제 뚝심 있게 이겨내고 자신의 신념대로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자신에 대한 이제 믿음이나 그런 게 또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능한 주위에다가 주식하는 거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조차도 이제 약간 좀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 면이 있네요. 오늘 첫 영상이니까 제가 그냥 주저리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좋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은 이제 투자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투자 관련된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스터디 같은 걸 좀 운영해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가는 동안에 지금 현재 블로그도 운영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투자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블로그로 수익을 얻고 싶어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저는 블로그 워드프레스를 이제 오픈을 해서 거기에다가 구글 애드센스를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유튜브처럼 광고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구글 애드센스도 그 수익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글을 한 40여 개를 썼는데도 이제 허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에게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블로그는 조금 한동안 쉬든지 아니면 접는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유튜브도 지금을 하고 있지만, 이걸 꼭 수익을 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수익 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댓글을 달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금한 거나 뭐 아무거나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당장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나 아니면은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돈이 좀 쪼들리는지. 그래서 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을 높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제가 쓰는 돈은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비용은 이제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서 추가 수익, 추가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거는 여러분들 꼭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 그냥 아이디어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일드맥스라는 ETF 회사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드맥스라고 하면 이제 고배당 ETF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서 이제 ETF들이 그 테슬라랑 연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랑 연동이 되거나 뭐 이런 저런 회사들이랑 연동을 시켜서 연 배당금 뭐 작게는 20%, 높게는 150%막 이렇게 크게 배당을 주는 그 ETF를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배당 ETF가 4% 정도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라고는 안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매달 필요한 돈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이걸 한번 해가지고 배당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그룹은 이제 첫째 주, B그룹은 둘째 주, C그룹은 셋째 주, D그룹은 넷째 주, 이렇게 나뉘어서 그 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요일 날 갖고 있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배당금이 나와요. 이게 매주 이제 그 루틴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A그룹에 있는 걸 사가지고 배당금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750만 원을 넣어서 연 배당금 70% 정도 되는 배당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30만 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이 750만 원을 이제 첫째 주에 A그룹에 넣었다가 이제 배당금을 타고 그걸 빼서 이제 두 번째 주에 B그룹에 투자를 해서 이제 배당금을 또 타고 또 팔아서 세 번째는 C그룹, C그룹, 네 번째는 D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다 손 치면은 뭐 이론상으로는 4, 32,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써야 되는 비용에 있어서 좀 충당돼야 되는 비용을 이런 식으로 좀 충당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불려서 엄청난 돈을 만들어서 그걸 투자금을 불려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저처럼 매달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융통을 하는 것 정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걸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리스크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배당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이제 수요일쯤에 알 수가 있어요. 배당 낙일이라고 하죠. 그 날짜에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그 날 배당 낙일날 이제 얼마의 배당이 나오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주가보다도 배당금에 이제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그냥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한번 돈을 조금 이제 모아볼 생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사실 저도 이걸 내년 초쯤에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초에 돈이 들어올 게 있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영상이지만 봐주신 분들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유튜브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편히 아이디어를 공유를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